역사는 드라마 CNT. 넥스트. CNT.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는 드라마 CNT.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최대의 번화가, 서면에서도 요즘 가장 뜨겁다는 곳. 독특한 콘셉트로 개성을 표현한 카페 수십여 개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전포동 카페거리입니다. 한때 철물, 공구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던 공장 지역이었지만 최근 창조적인 디자인의 중심부로 변모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2017년에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에 선정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는 특정 음식 하나로 거리를 형성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 전포동에는 언제부턴가 작은 커피 전문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카페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는 주말이 되면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부산에는 이곳 카페 거리뿐만 아니라 곳곳에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음식골목 혹은 음식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골목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쌓여온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그리고 부산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이번에는 부산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음식 골목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에서 내려온 제 친구들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포동 카페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 부산 사람들이 조방 앞이라고 부르는 범일동 귀금속 거리에는 오래된 낙지볶음 가게가 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이 골목의 터줏대감 인생인데요. 박상현 작가의 길동무로 만화 식객의 스토리 작가였던 이호준 작가와 다수의 역사서를 저술한 구원회 작가가 따라 나섰습니다. 몇 년쯤 됐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 한 53, 4년 정도 된 걸로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전골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원래 할머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스타일로 메인 처음에 할머니가 이제 양곱창 전문을 하셨거든요. 예전에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낙지를 삶아서 이게 초장 찍어 먹는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술안주로.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찍어 먹는 것보다 한번 양념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비벼서 한번 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낙지볶음이 최초죠. 옛날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래 그 조선방직 공장이 있었던 곳이고 네, 그거는 이제 조선방지가 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조방, 네, 그 앞에 있다고 조방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 하셔가지고 그 조방 앞에 낙지집이 유명하다고 조방 낙지가 된 거죠. 일명 조방낙지로 알려진 부산의 낙지볶음 요리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있었던 조선 방지갑 작은 음식점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단골로 오던 조선 방직 도시 노동자의 권유로 낙지에 고춧가루 양념을 더해 놓은 것이
어느 날 부산 특유의 낙지볶음이 되었습니다. 조박낙지는 음식과 역사가 서로 소통하여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외식을 많이 갔어요. 네. 이 낙지. 네,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 반조리 음식이잖아요. 이게 조리를 이제 해먹는 그게, 앞에서.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가족들 외식. 근데 사실 옛날엔 또 가족 외식할 만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 서울 사람들은 정보 모르고 오면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낙지볶음 하면은 다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무침처럼 이렇게 쌓여서 나오는데 여긴 전골 형식이니까. 서울에는 이제 고추장이 베이스라고. 근데 저희는 또 이제 고추장이 간장이 약간 베이스입니다. 네. 서울은 더 맵고 하니까. 네. 서울은 호흡가 갈려요. 너무 매워서 나도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워낙에 당연한 음식이니까 익숙한 음식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게 있을 거야. 당연히 그 흔히 있는 음식인 줄 맛있는 양념이 더해진 낙지볶음은 조방을 비롯한 주변 공장 노동자에게 좋은 술안주이자 한 끼 식사였는데요.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에 원기를 돋우는 보양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낙지볶음 거리까지 형성됐는데요. 조선 방직은 사라졌지만 자작자작 끓어가는 낙지볶음에서 과거 부산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여기 이 골목은 한번 와보셨죠? 되게 오래전에. 저도 어렸을 때 와봤습니다. 또이 의자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신기했죠 이런 걸로. 되게 신기했죠. 그 어렸을 때도 네. 이 의자 높이 때문에 낫다라는 서울 가면 맨날 의자 같은 데 가서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되게 신기했었죠. 사실 이 작가는 이렇게 그 스케치하고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을 텐데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음식점 골목이 있는 거가 전국에 다른 데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한두 군데 정도 모여 있는 곳은 제가 기억에 얼핏 나는데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경우는 부산 여기가 그 국내 유일인 것 같아요. 마치 이 남포동 광복동 하면 반드시 좀 떠올리게 되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 높이랑 앉아서 이렇게 드시는 비빔당면. 비빔당면. 여기 좀 딴 데서 잘 없죠, 비빔당면. 없죠. 좁은 골목길에 음식판이 펼쳐지는 창선동 먹자골목에선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부산만의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안전뱅이 의자를 비치한 매대가 골목 끝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떡볶이, 오징어 무침, 비빔 당면 등 다양한 메뉴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드는데요. 할머니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시는데? 됐지. 한 50년 됐어. 한 50년째 지금 여기 이제 앉아갖고 여자 있으면 꼼짝도 안 여자 있으면. 와. 그러면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50년 동안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또 이 거리 풍경 바뀌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셨겠대요. 근데 이렇게 골목에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양사이로 두고 조그만 골목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네요. 진짜 이 테이블 높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딱. 이 테이블 높이가 의자에 맞췄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스탠드로 하고 그냥 나무로 이렇게 나무가 아니고 다라이에. 다라이에 다라이 높이에 맞춘 것 같다. 돈 넣고. 다라이 위에 이제 도마 놓고 그랬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그게 한국 전쟁 직후에 이 여성분들 그러니까 40도 매겨 팔기 하니까 결국 다라이 들고 나가서 뭐라도 팔고 이렇게 장사를 이 시작합니다. 골목에서 딱 자리 잡으시고 광복 이후 창선동 일대의 시장이 형성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창선동 먹자골목은 1950년 5월 정식으로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먹자골목만의 독특한 풍경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30년간 부산의 골목을 지켜온 향토 음식이 이곳 부평동에도 있습니다. 부산 최대의 돼지족발 골목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족발집마다 입구에 무더기로 쌓아놓은 족발이 지나가는 행인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이곳에도 부산만의 음식이 존재하는데요. 그 두 분은 혹시 이거 저기 냉채족발 족발집에서 보셨어요? 아, 서울에서는 저는 한 꽤 오래전에 부산에서 냉채국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 부평동 족발 골목에서 예. 이 냉채족발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 시작된 게 어느 정도? 냉채 족발 시작된 게 한 20년 정도. 야, 되고, 오래됐구나. 20년, 한 18년, 19년. 이 골목에 이 지금 부평동 이 골목에서만 지금 족발집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7군데요. 7군데. 근데 저는 이 골목에서 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가 기존의 족발 장사를 하시다가 뭐 좀 다른 게 없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냉채족발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어느새 이렇게 이 동네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돼버려가지고 이 거리는 오래전부터 부두, 항만, 어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요 식사 장소였는데요. 1959년 이곳 최초로 족발집이 들어선 이후 1980년대에 가서는 부평동 돼지족발 골목이 형성되고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골목은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이제 족발집들 여기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부평시장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에 또 내년 돼지갈비집들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족발집, 여기 돼지갈비집, 그 다음에 시장 안에 또 이제 돼지국밥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진짜 서민적인 그 음식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어디나 있는 족발인데도 이렇게 좀 몰려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또 경쟁이 되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되죠. 예, 맞아요. 경쟁도 되고. 경쟁이 된다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만큼 서비스, 손님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도 요 골목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아, 오늘 족발 먹을래? 그럼 족발 먹으면 거기 가자. 거기 가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딱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장점이 되는 거죠. 유독 이 거리에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족발 특유의 구수한 맛과 냄새는 식욕을 돋우고 채소와 어우러진 족발에 새콤달콤한 양념을 버무려 먹는 냉채족발은 족발의 신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히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부산의 곱창골목 여기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부산이 그러고 보면 곱창을 많이 먹어요. 예. 자갈치에도 곱창 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시내 곳곳에도 이렇게 곱창 집들이 많아요. 부산은. 뭐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부산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보다는 부산물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게 전쟁 직후에 한국 전쟁 직후에 보면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그냥 좌판에서 그냥 이렇게 화덕 하나 놓고 이렇게 구워서 이제 그럼 이제 사람들 와서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몇 점 먹고 가는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이제 부산에 이제 곱창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목도 아마 그렇게 시작됐고 아마 여기 보면 가축시장이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요건이 다 맞았군요, 조건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문현동 일대에는 도축장과 가축시장이 있었는데요.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인근 문현시장에 공급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현동 곱창
골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장사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청춘을 다 보내고 한 50년 된 게 있어요. 와. 벌써 이 집은 얼마나 된 겁니까? 이게? 이 집은 우리가 살 때 한 60년 됐다. 그때 이미. 예,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친구 영화 촬영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골목이 확 살았지. 이거는 진짜 화덕, 연탄 화덕은 처음부터 이래 하셨지? 예, 처음부터 써.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 예. 계속 연탄을. 요새 이렇게 연탄 위에 이렇게 구워 먹는 데는 잘 없잖아요. 잘 없죠. 이게 또 이거 운치가 있다 이거야. 정말 이 집은 이 건물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아주 운치가 옛날 분위기가 나는 거죠. 예. 문현동 곱창골목의 전성기는 1970년에서 1980년대인데요. 당시 범일동 공장과 간만동 부대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문현동 일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돈 15원으로 곱창의 쫄깃함과 양념의 감칠맛을 맛보며 하루의 노고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래된 가게집이나 그렇죠.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특히 맛집이 몰려있는 이런 옛날 맛집들이 있는 골목들은 워낙에 거기가 이제 임대료가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이 저기 쫓겨나고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결국은 남는 게 프랜차이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을지로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기도 지금 보니까 조금씩 새로운 높은 빌딩들이 올라서면서 조금씩 잠식이 되고 있고 서울은 그다지 이제 사대문 안에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는 도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와서 보셨다시피 오히려 부산이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요. 부산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앞으로 보존할 것들이 되게 많네요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40년대부터 시작하고 해방 직후부터 한국 전쟁 거치고 60년대, 70년대 요때까지의 그 모습들, 도시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부산에는 오히려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존하면 또 부산의 독특한 도시의 어떤 경쟁력도 될 수 있고 매력도 될 수 있고. 결국 사람들이 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삐까뻔쩍한 거는 사실 서울에서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100년 된 건물에서 돼지곱창을 연탄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데는 진짜 드문 거예요. 문현동 돼지곱창 골목은 살기 힘들었던 시절 값싸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자 내일을 살아내기 위한 효소와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화려한 곳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부산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이곳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분 좋은 그릿함이 가득한 자갈치 시장에도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특별한 골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만 먹는다는 바로 그 곰장어인데요. 곰장어 밥상에는 거칠디 거친 세파에도 끄떡없이 버티는 자갈치 아지매의 인생새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꼼장어군요. 얼마 만입니까, 꼼장어? 저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아니 저는 뭐 서울에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서 뭐 안주 같은 거 시키면 이제 꼼장어 아니면 뭐 닭똥집인데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꼼장어를 먹기 진짜. 근데 꼼장어는 그냥 딴 데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요. 여기 딱 자갈치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 여기 지금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알치 장사는 그냥 하면은 한 50년 되고, 꼼자 장사는 40년 되고. 요서 지금 40년. 네, 이 자리에서 만나려 와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보고 하야, 호야 웃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여는 돈 없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쌀 한 대 묻고, 내 청춘을 여기다 다 바치고, 아들 다 키우고, 그래도 건강하게 다 잘 커서 시집 장계 다 가고 이래 사니까 이제는 우리 노릇합니다. 자갈치 아지매들이 처음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은 부둣가에 드나드는 외지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 행상을 하면서부터인데요. 곰장어 구이는 한국전쟁 이후 긴 세월 동안 서민과 애원을 같이 이루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곰장어 음식점은 100여 곳, 좌파 노점상까지 합하면 200여 곳이 넘는데요. 그 왜 뭐 삶의 치열함으로 따지자면 이 자갈치는 뭐 전국에서 손꼽힐 만한 그 거기서 지금 50년을 버텨오셨으니까 뭐 인생에서 관록으로 따지자면 뭐 거의 뭐 진짜 고수 중에서 소절정입니다. 깡패들도 딸내들만 네가 뭐인데? 어? 네가 뭐인데 내를 못 살게 하노? 네 죽고 내 죽고 할래? 근데 옛날에 요 묵던 단골들 가끔 오래간만에 찾아오고 이러면 반갑지? 아이고 여기서 데이트 해가지고 나와갖고 아이고야. 손잡고 오는 사람, 업고 오는 사람, 대학교 갔다 오면서 오는 사람, 시간도 와요. 아이고 하면 이제 오늘 가장 하서 우리 오늘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가고 오늘 반갑다고 막 뭐 선물도 사가지고 그래요. 예. 그때는 뭐 300원에 제해도 그러고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이거 저기 꼼장어 값이 진짜 음식 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새는 비싸지. 그때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시민들이 꼼장어 장사를 먹고 예. 꼼장어를 먹고 요새는 있는 사람이 꼼장어를 먹어요. 없는 사람은 비싸갖고 못 먹어요. 모처럼 가르쳐와가지고 또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먹으니까 와 진짜 맛이 제대로 맛이 제대로. 자갈치 시장 부둣가에서 시작된 곰장어 골목은 굳센 자갈치 아지매들이 쟁취한 삶의 터전이었는데요. 자갈치 아지매들의 손맛으로 태어난 곰장어 구이에는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과거가 담겨있고 팔딱이는 생선처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산의 현재가 녹아있었습니다. 음식 하나로 부산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시간. 오늘 하루 부산을 찾은 외지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저랑 오늘 이렇게 부산에 옛날 음식 골목들 이렇게 쭉 다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그 부산에 꽤 많이 온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왔을 때마다 이렇게 그냥 훑고만 지나갔는데 오늘 특별히 저 한 50년, 기본 50년으로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풍광이랑 같이 맛을 즐기니까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부산의 맛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좋았습니다. 이 작가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식객 때문에 취재하러 몇 번 왔었었는데 그때하고는 또 다르게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스토리를 정해갖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50년, 60년 된 그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시면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 역사잖아요. 어디서 진짜 쉽게 못 듣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삶을 가꿨던 그 음식과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삶의 맛이구나. 네. 그런 게 확 와닿아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네. 곰장어 골목에서 부산 사람들의 거친 삶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호준 작가. 그렇게 특화된 음식거리를 찾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부산 사람을 이해하고 그 역사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곳에 가면 그 음식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50여 곳이 넘는 부산의 특화된 음식거리가 부산을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음식 골목들을 둘러봤습니다. 부산의 현대사와 함께 생성된 음식 골목들은 때로는 시민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때로는 일상에 지친 고단함을 달래주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는 음식 골목들은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에 따라 이 음식 골목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스를 순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어도 남아있는 음식 골목들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 골목들은 바로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